안녕하세요. 지오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항을 함께 풀이해 볼 텐데요. 자, 1번부터 꼼꼼하게 한번 풀이해 볼게요. 자, 1번 문제 보죠. 주어진 값을 구해보자 라고 지수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이 되겠고요. 여기다가 3의 마이너스 4분의 7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지수법칙에서 지수끼리 더해주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자, 3의 제곱에 역수니까요. 바로 9분의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미분계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주어진 3차함수의 도함수를 구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6x 제곱 더하기 4가 나오겠죠. 자, 여기 x에 1을 대입해 봅니다. 그럼 6 더하기 4 해서 1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등비수열로 주어져 있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보면 제7항은 제3항 기준으로 보자면 공비를 4번 곱한 것이죠. 그래서 제3항 약분하고 나면 자, 공비의 4제곱을 구해보자 라는 건데요. 자, 주어진 걸 보면요. 첫째 항이 2니까요. 2에다가 r을 한번 곱한 것이 제2항이 되어 있고 제4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3번 곱해주면 되겠죠. 자, 4r의 4제곱이 36이에요. 그래서 양변 4로 나눠주면 r 4제곱이 9가 되네요.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r 4제곱이니까요. 9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의 연속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fx 구간이 나눠져 있는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려면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면 되죠. 그래서 여기 1차 함수에 마이너스를 대입한 거와 2차 함수에 마이너스를 대입한 값이 같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a 값 하고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플러스 5 마이너스 a 같다라고 되겠죠. 자, 그러면 2a가 8이 되겠고요. 따라서 a 값이 4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 보면 fx가 3차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극대값과 극소값을 각각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주어진 함수 미분에서 도함수를 구해볼 텐데요. 자, 도함수 구해보면 6x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12가 되겠고요. 자, 요 미분계수가 0이 되는 x값을 구해봐야 되겠죠. 자, 6으로 묶어가지고 인수분해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서요. 자, x가 마이너스 2와 1에서 f'이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보자면 다음과 같은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x가 마이너스 2일 때 극대, x가 1일 때 극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라지 m에 대해 해당되는 극대값을 구해보자면 f-2가 되어 있고요. 주어진 식에다가 x에 마이너스 2 대입해보세요. 그러면 21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small m 바로 극소값인데요. f1의 함수값을 구해주면 되죠. 자, x에 1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6이 나와요. 라지 m하고 small m을 더해보면 21과 마이너스 6의 합이에요. 그래서 15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 돼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세타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 주어진 식을 좀 간단히 해볼 텐데요. 통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1 마이너스 사인하고 1 플러스 사인 곱하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에 해당되겠고요. 자, 요 사인에다가 1 플러스 사인 곱해주면 사인 더하기 사인 제곱. 자, 그 다음에 요 분자 쪽에 1 마이너스 사인 곱해주면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사인 제곱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4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이 되겠고요. 자, 사인 소거되고 2 사인 제곱 이렇게 되네요. 됐습니다. 자, 코사인 제곱 양변에 곱해주면 2 사인 제곱이 4 코사인 제곱과 같아요. 자, 그러면 2로 이제 또 나눠주고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코사인 값이니까요. 여기서 사인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과 같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코사인에 관한 방정식이 되죠. 자, 그러면 3 코사인 제곱이 1이어서요. 코사인 제곱이 3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 부호 판단해 봐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제2사분면입니다. 제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니까요. 자,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볼까요? 자, 수열 문제가 되어 있고요. 수열의 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째 항은 주어져 있고요. 자, 주어진 요 일반항 이렇게 분리해서 나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면서 ak분의 1 빼기 또 이렇게 약분해 주면 a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자, 여기에 k의 1에서부터 n까지 대입해서 쭉 더해주면요. 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교차돼서 계속해서 소거가 되겠죠. 남는 항 보면 여기 k에다 1 대입한 a1분의 1 그리고 n을 마지막에 대입한 a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만 남고요. 중간엔 다 소거됩니다. 자, 이게 바로 n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 봤고요. 자, 첫째 항 바로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그대로 요 n에 관한 식이 되는데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제13항이에요. 그래서 n에다가 12를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빼기 자, 여기서 제13항이 나오죠. 그 다음 12분의 1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계산해 주면 제13항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게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돼요. 자, 그 다음 이어서 이제 8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자, 8번 문제 함수의 극한 문제가 되어 있고요.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때 f2의 함수값을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fx 함수식을 구해봐야 되겠는데 보죠. 자, x가 0으로 할 때 분모 0으로 가니까요. 분자 또한 0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f0은 0이구나 라는 거. 마찬가지로 분모가 0이니까요. 분자 또한 0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f1은 0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fx 함수식은 x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 1 넣어서 0 되려면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1차식이 있겠죠. 자, 이 1차식을 ax 플러스 b라고 한번 식을 세워보고요. 자, 극한값이 1이니까요.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0분의 0 꼴이니까 약분을 통해서 10변형을 하시면 돼요. 자, fx를 여기다 대입해서 x 약분한 후의 결과를 보면 x-1 ax 플러스 b 이렇게 될 건데요. 자, 요 극한 계산 결과 1이 나온다는 거죠. 자, x에 0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b니까요. 마이너스 b가 1이어서 b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대입해서 자, x-1 약분하고 난 후에 극한 계산을 해보면 자, x-1 약분되고 x에 ax 플러스 b 이렇게 남죠. 자, 요 극한 값이 1이니까요. x에 1 대입해보면 a 플러스 b가 1인 걸 확인할 수 있죠. b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a가 2가 나옵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나왔으니까요. 요 함수식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함수식이 완성이 된 거야. 자, f2니까요. 주어진 식에다가 x에 2 대입하시면 6 나오는 거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주어져 있어요. 3차 함수 주어져 있네요. 자, 그랬을 때 T가 K에서 점 P의 가속도가 12일 때 바로 3K에서 4K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조건 이제 가속도를 이용해 봐야 되겠는데요. 자,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미분해 주면 마이너스 12t제곱 더하기 24t가 돼요. 자, K에서의 가속도 그러면 K를 대입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K를 대입한 요 값이 가속도 12다 라는 것 통해서 K를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2로 나누어서 접근해 보면요. 다음과 같이 K과는 이차 방식 나오고요. K-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면서 K값이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풀이고요. 자, 그러면 3K라는 건 T가 3일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4K라는 건 T가 4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3에서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움직인 거리는 속력의 정적분이었어요. 그래서 3에서부터 4까지 속력은 주어진 속도를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절대값 씌워서 속력의 정적분값, 이게 바로 움직인 거리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보면 요 3에서부터 4까지 요 절대값 안에 있는 요 3차식의 부호를 판단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자,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요 마이너스 4t 제곱으로 묶어서 보면 좋겠네요. 그럼 t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t축 기준으로 그래프를 잠깐 생각해 보자면 0에서 접하고요. 3에서 만나는 3차 함수 개형이에요. 최고차는 계수 음수인 거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개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VT의 그래프가 되겠죠. 물론 0보다 왼쪽인 구간은 없는 거긴 한데 개형만 보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3에서부터 4까지는 음수인 거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 시계값이 음수네요. 그러면 절대값 풀어주면 다음과 같이 부호 바꾸어서 나와야 되는 거 확인이 되죠. 됐어요. 자, 이제 정적분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자, 정적분 계산은 뭐 생략할게요. 계산해주면 27 나오는 거 확인이 돼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가 다음과 같이 그래프로 주어져 있고요. 자, y는 a, 직선하고 만나는 두 점 a하고 b라고 주어졌어요. 이때 삼각형 OAB의 넓이가 5다라는 조건을 이용해 볼 거고요. 직선 OA 기울기, 직선 OB의 기울기의 곱도 이용을 해볼 겁니다. 그러려면 AB 좌표를 알아봐야 돼요. 그쵸? 자, AB 좌표는 이 두 함수의 교점이니까 y 자리에 a 대입해서 자,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a 약분하고 나면 sin b 파이 x 요게 1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sin 값이 1이 될 때는 바로 sin 얼마? 2분의 파이인 거 확인해죠. 그래서 b 파이 x가 2분의 파이일 때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생각해 보시면 sin 2분의 파이 다음에는 얼마가 또 1이죠? 바로 2분의 파이에다가 2파이를 더한, 그래요, 바로 2분의 5파이일 때다라는 거 확인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방식 풀어볼까요? 자, b파이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2b분의 1 하고요. 바로 2b분의 5 이렇게 두 개의 포인트가 나오는 거 되는데요. 그게 바로 a의 좌표, 요게 x좌표가 2b분의 1이다 라는 거, y는 a가 되겠고요. 자, 요 b의 좌표는 x좌표가 2b분의 5, a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이제 삼각형의 넓이 5라는 걸 한번 좀 이용해 보죠. 자, 요 AB 길이를 밑변으로 잡으면 2b분의 5에서 2b분의 1을 빼면 2b분의 4, 2로 약분하면 b분의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높이는 바로 요 a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겠고요. 이게 5입니다. 자, 이 약분하고 나서 보면 b분의 a가 5인 거 확인돼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나왔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OA의 기울기하고요, OB의 기울기의 곱을 한번 볼 텐데, OA 기울기는요, 자, x분의 y 이렇게 하면 2ab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OB의 기울기 2b분의 5분의 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5분의 2ab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요 둘을 곱해보자 라는 거니까요. 둘을 곱해보면 5분의, 자, 4의 ab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게 4분의 5다 라는 것이죠. 자, 양변에 우리가 4분의 5를 곱해보면 ab의 제곱이, 자, 4분의 5의 제곱이다 라는 걸 통해서요, ab는 지금 양수잖아요. 그래서 ab가 4분의 5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동그라미 친 두 조건을 가지고 우리 풀이해 주면 되는 거죠.
자 보면 a가 5b이기 때문에요. 여기다 대입하면 5b 제곱이 4분의 5가 돼요. b제곱이 4분의 1이 되면서요. 아 그래요. b가 2분의 1이라는 양수 나오는 거 확인이 되죠. 자 그대로 대입해보면 a는요. 자 5b니까 2분의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a, b 다 나왔고요. 자 둘을 더해보면 3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요 등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볼 텐데, 자 보면 정적분으로 표현되는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라고 했으니까요. 우선 첫 번째 하실 거는 그래요. 요 아래 끝이 1이니까 위 끝에도 1 넣어서 요 정적분 값이 0이 되는 x값을 대입해 봐야죠. 첫 번째는 x에 1을 한번 대입해 보는 거죠. 자 1 대입하면 좌변은 f1, 우변은 2 더하기 a 더하기 3a에다가 요게 0이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f1이 4a 플러스 2구나 라는 첫 번째 조건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은요 요 조건을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하는데, 요 조건을 봤더니 0서부터 1까지의 정적분 값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요 x에다 0 넣으면 우리가 요 식을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됐죠? 자 그래서 x에다 뭘 대입해 보냐, 그러면 0도 한번 대입해 볼 생각을 요 조건 때문에 해보는 겁니다. 그럼 좌변은 0이 되고요. 자 0 대입하면 그대로 소거되고 3a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요. 한번 보자. 자 이거를 좌변으로 이항해 주면 우리는 보가 바뀌면서 아래 끝 위 끝 위치 바꿔주면 다음과 같이 될 겁니다. 이게 3a다 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f1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좌변이 f1이에요. 그럼 f1이 3a다 라는 조건. f1은 다음과 같이 4a 플러스 2 3a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나왔으니까 자 요 두 값이 같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구나 라고 해서 a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값을 구한 상태, 자 그래서 우변을 2x 세제곱 a에 마이너스 2 대입해서 다음과 같이 우선은 정리를 해 놓고요. 좌변은 x, fx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요 인테그랄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래요. 양변 x로 미분을 해줘야 돼요. 자 미분을 볼 텐데 좌변 고배미분법,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쓰고,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3차식 미분하면 6x 제곱 빼기 4x 마이너스 6은 없어지고 미분하면 fx 이렇게 되겠네요. 자 fx 양변에 소거되고요. 양변에 x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6x 마이너스 4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f 프라임 x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해봐야 되는 거는 fx가 되겠죠. 다시 부정적분 해볼게요. 부정적분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적분상수 c가 생기는 거 확인이 되는데, 이 c를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해결해 보자고요. 즉 f1은 지금 마이너스 1 보면 f1이 마이너스 6이죠. 자 이걸 통해서 양변에 x에 1 대입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6. 자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c 이렇게 해서 c가 적분상수 나오기를 마이너스 5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fx식이 다음과 같이 완성이 된 겁니다. 됐네요. 자 마지막 이제 확인해 보면 a 값은요 마이너스 2가 되어 있고요. 자 f3 요 식에다가 f3 대입해 보면 10이 나옵니다. 함수값이요. 자 그래서 더해 보면 8 나와서요 4번이 정답인 거 확인이 돼요. 자 여기까지요. 자 그 다음 1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잘 써주면 되겠죠. 자 반지름의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라지알로 놓도록 하고요. 외접원에 반지름이 주어져 있고, 자 여기 3분의 파이가 주어져 있어요. 자 근데 내접 사각형이 나와 있죠. 내접 사각형의 특징 바로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도 즉 파이가 되는 거니까요. 요 각 D는 3분의 2파이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됐죠?
자, 점 A를 포함하지 않는 호 BC 위에 D가 있고 요 사인 BCD 요 C라는 각에 대한 바로 사인 값이 또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린 BD 길이하고 CD 길이를 구해보자 라고 나와 있어. 됐죠? 자, 우선 BD, CD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해볼 거는 바로 요 BC 길이가 되겠습니다. 요 길이 먼저 구해보자고요. 요 길이요. 자, 요 길이는 지금 요 내접 삼각형이 보이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사인 법칙을 써주면 되겠죠. 자,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자, 요 BC 길이 이용해 구해보면 바로 2R의 사인 A다 라는 거 확인이 되죠. 그래서 R 자리에 2루트 7을 대입하면 4루트 7에 자, 사인 3분의 파이가 되어 있고요. 자, 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니까요. 계산해주면 바로 2루트 21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요 BC 길이를 구해봤어요. 자, 이제 그 다음 구해볼 건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해볼 수 있는 거는 요 BD 길이를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BD 길이를 구해보죠. 요 길이요. 자, 우리가 구해볼 수 있는 건 요 각을 아니까요. 요 각 C에 대한 사인 값을 알죠. 그래서 역시나 사인 법칙 쓰면 되겠습니다. 이 내접 삼각형에서요. 자, 그러면 역시나 또 사인 법칙 써서 BD를 구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래 사인 C가 되겠죠. 자, 아래다 2루트 7 대입하면 4루트 7에요. 사인 C 값은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분의 2루트 7 이렇게 되겠고요. 자, 루트 7, 루트 7 곱한 거 7하고 약분하면 8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길이가 8 나오는 거 확인이 돼요. 자, 이제 우리는 CD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CD를 구하기 위해서 이 길이죠. 어떤 곳을 쓸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자,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 그리고 나머지 한 변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 이용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길이를 x라고 놓고요.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요 끼인각 3분의 2파를 이용해서요. 자, 그러면 요 각이 마주보는 2루트 21의 제곱은 자, 8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양변에 자, 끼인각의 코사인 3분의 2파이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됐습니다. 자, 코사인 3분의 2파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와 똑같은 거 확인이 되겠고요. 자,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자, 요 2루트 21의 제곱으로 해주면 84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보세요. 자, x제곱에 자,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6 계산하면 플러스 8x가 되겠네요. 자, 84고요. 여기 8의 제곱 64니까요. 84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20 이렇게 해서 x에 관한 2차 방식 나옵니다. 자,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0의 곱이 될 텐데 x가 음수일 수는 없죠. 그래서 x는 2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아, 그래서 CD 길이가 2가 되네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BD 길이 8이라고 구했고요. CD 길이 지금 2라고 구했고 더해주면 10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인 법칙 2번, 코사인 법칙 1번 이렇게 쓰면 풀리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이어서 13번 문제 볼게요. 자, 보면 등차 수열 문제가 되겠는데요. 첫 장이 마이너스 45고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입니다. 근데 가족권 보면 자, 제 m항하고요. 제 m 플러스 3항의 절대값이 똑같은 자연수 m이 존재하는데요. 자, 생각해 보시면 공차가 음수면 안 되겠죠. 공차가 음수면 마이너스 45가 첫 장이고 계속해서 더 작아질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음수로 점점 작아지는 거니까 절대값이 같은 게 나올 수가 없죠. 그쵸? 절대값 자체가 계속해서 커질 테니까. 그럼 이렇게 되려면 공차는 기본적으로 양수여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45에서 양수를 계속해서 더하다 보면 음수 나오다가 어느 순간 양수로 바뀌겠죠. 그러면 절대값이 같아질 수 있을 거야. 그랬을 때 자, 요 n번장은 당연히 음수일 거고요. 요 n 플러스 3번째 항은 양수가 되면서 절대값은 같은 상황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를 보자면 자, 제 M항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AM으로 절대값 벗겨줄 수 있고요. M 플러스 3번째 항은 양수이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M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항에 보면 제 M항하고 제 M 플러스 3항하고의 합이 0이 되는 게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풀이해 볼 텐데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니까 한번 일반항 계산해 보면 첫째 항에다가 자, M-1번 공차를 더해주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자, 요 항은요 마이너스 45에다가요 첫째 항에다가 자, M 플러스 2번 공차를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이렇게 D로 묶어서 계산하면 2M 플러스 1에 D가 되겠고요. 요 둘 더하면 마이너스 90인데 이항해주면 90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요걸 만족하는 우리 M과 D를 생각하면 되는데 D가 자연수입니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애초에 그냥 D가 양수인 거는 자연수여서 당연히 뭐 굳이 뭐 주어진 조건이었네요. 그쵸? 자, 한번 보죠. 그럼 자연수 자연수의 곱이 90인 걸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순서상을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쌤은요 표를 만들어서 좀 접근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표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즉 뭐를 보려고 하냐? 그러면 2m 플러스 1이 1과 D가 곱해져서 90이 되는 순서상을 볼 텐데요. 2m 플러스 1은 기본적으로 홀수겠죠. 그쵸? 그래서 홀수인데 M이 가장 작을 때 1이니까요. 이건 3 이상의 홀수입니다. 그래서 3 곱하기 바로 우리가 D가 30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자 보면 그 다음은 5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18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이 되겠고요. 물론 좀 더 빠르게 좀 정확하게 보려면 소인수분해 보면 좀 더 편하겠어요. 그래서 2 곱하기 3 제곱 곱하기 5 뭐 이렇게 해놓다면 자 기본적으로 홀수가 되는 거 90의 약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홀수인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2는 생각하지 마시고 3의 제곱 곱하기 5의 약수들을 떠올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3 그리고 5 그 다음에 3의 제곱 9 그 다음에 3, 5, 15 자, 그 다음에 9, 5, 45 요 정도가 이제 우리가 90의 약수 중에서 홀수인 거 떠올릴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D는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9 곱하기 10, 그 다음에 15 곱하기 6, 45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하나만 더 써볼까요? 바로 요 M을 한번 써볼까요? M 이렇게 놓는다면 자, 2M 플러스 1이 3이라면 M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게 5이려면 M은요 바로 2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4가 되겠고 그 다음은 7이 되고 그 다음에 22가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이제 해볼 거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요겁니다. 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요 Sn 있죠. n번째 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100보다는 크다라는 거. 자, 모든 항에 대해 성립하려면 SN의 최소값을 보면 되죠. 가장 작을 때 그 값이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면 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모든 항에 대해서 성립할 거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SN의 최소값이라는 건 어떤 때냐라고 했을 때 지금 공차 양수인 상황이니까 바로 AN이 양수일 때까지 양수가 되기 전까지죠. 정정합니다. 그쵸? 음수에서 양수로 변하기 전까지. 자, 그래서 음수인 항의 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한번 직접 계산을 좀 해볼게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자연수 D로 가능한 거 이렇게 5개 후보군이 있잖아요. 그 5개 후보 중에서 우리가 가능한 것들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즉 쌤은요 SN의 최소값을 직접 계산을 좀 해볼게요. 첫 장이 마이너스 45죠. 그쵸? 그러면 두 번째 장은 요 공차 D 30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장은 어떻게 되죠? 30 더하면 마이너스 15가 되죠. 그 다음 또 30 더하면 양수 바뀌니까요. 음수인 건 이렇게 두 개 항이 나와요. 그래서 더해보면 마이너스 60이 바로 요 첫 번째 D가 30일 때의 SN의 최소값인데 만족하네요. 그쵸? 마이너스 100보다 크니까요. 그래서 요 D 30인 거는 인정.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45고요. 그럼 둘째 항은 요 공차 18을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7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또 역시나 18을 더해줘서 마이너스 9가 되겠고요. 그 다음 또 18 더하면 양수네요. 그래서 제 3항까지의 합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게 마이너스 8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00보다 크니까 D가 18인 것도 가능하다. 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D가 지금 줄어들면서요, 요 값이 점점 더 작아지는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죠. 특징으로요. 이제 D가 10인 거 한번 볼게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고요. 둘째 항은 여기다 10 더하면 마이너스 35. 자,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25.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15요. 그 다음은 다섯 번째 마이너스 5까지. 여기까지 제 5항까지가 바로 음수네요.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마이너스 125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100보다 큰 게 아니죠.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 다음은 점점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워진 나 조건 만족하는 걸 구해봤더니 30하고 18인 거고요. 이 둘의 합을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48 나와 있는 2번을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어서 이제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요. F'이 0 그리고 F'이 2가 0인 3차 함수입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3차 함수의 개형이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즉 0과 바로 2에서 극값을 갖는 상황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fx가 지금 최고차항이 x 세제곱 이렇게 시작하는 함수니까요. 자, 미분한 도함수는 3x제곱 이렇게 시작할 거고요. 자, 0과 2에서 우리는 미분계에서 0이 되니까 이렇게 된 2차 함수, 도함수를 우리는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x가 3x제곱 마이너스 6x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이 함수 가지고 새로운 함수 gx를 만들었어요. 양수 p에 대해서 자, gx는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다음과 같이 fx 빼기 f0으로 정의된 함수고요. x가 양수일 때, 즉 y축 오른쪽은 다음과 같은 함수로 정의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기억부터 확인을 좀 해볼 텐데요. p가 1일 때라고 되어 있어요. 자, p가 1일 때라고 한다면요, g'1이라는 거는 어차피 x가 1인 건 요 구간이죠. 그래서 이 구간만 보면 되고요. p에다가 아마 1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gx라고 했을 때 위에 쪽은 볼 필요가 없고요. 아래쪽. 자, p에다 1을 대입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식으로요. x가 양수일 때고요. 자,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해서만 미분해 보면 되겠습니다. 요 구간만요. 자, 미분하면 f'의 x 플러스 1이고요. 이건 상수니까 소거 되겠죠. 자,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 g'1이라는 값은 f'2와 같은 거 확인했고요. 자, 2에서의 미분계수는 우리가 0인 거 알잖아요. 그래서 0이다 라는 기억 조건은 오른복이구나 라는 거 확인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봐야 되겠죠. 자, 니은을 보기 위해서 gx식을 다시 한번 좀 볼 텐데요.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기 위한 p를 물어봤습니다. 자, fx에서 f0을 뺐다는 거는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p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fp만큼 평행 이동한 거. 결국 이 둘 다 평행 이동한 거. 그러면 3차 함수를 가까이 이제 평행 이동한 두 개의 3차 함수구나 라는 거니까 그 경계가 아닌 구간에서는 당연히 미분 가능하겠죠. 그래서 니은 조건을 만족하려면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g'x를 구해볼 텐데요. 자, 위에 있는 함수 미분해주면 f'x가 되어 있고요. 아래에 있는 함수는 f'의 x 플러스 p. 자, 이거는 소거 되겠죠. 그래서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인데 저희 미분계수 올 거니까 자,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 이렇게 구간 나누면 되겠고요. g'0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분 가능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f'0 하고요. 여기다 0 대입하면 f'p 하고 같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f'0은 0인 거 알거든요. 그래서 f'이
P가 0이 되면 된다. 이걸 만족하는 P가 누가 있을까라는 건데 지금 이 fx 함수는 미분에서 0 되는 게 0하고 2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P 값은 0 아니면 2인데 우리가 양수 P다라고 했으니까요. P가 2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P2라는 거 개수를 보면 1개 맞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디귿을 구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P가 2인 걸 구했는데 2 이상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P가 2일 때가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야. 한번 파악을 좀 해볼게요. 자 그래프를 좀 이제는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자 F0만큼을 뺐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요 fx 그래프가 있다고 했을 때요. 한번 보세요. 잠시만요. 자 보죠. 기존에 이제 요 fx 그래프에서 뭘 한 거냐 그러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f0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f0이라는 게 뭐예요? 라고 한다면 자 여기죠. 요게 지금 f0 값이거든요. 진짜. 자 그래서 요거는 이게 y는 f0이라는 함수로 보자면 보세요. 요렇게 이게 y는 f0에 해당되는 상수함수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 값만큼 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라고 했을 때 자 여기다 0 넣어보시면 알겠지만 0,0을 지납니다. 즉 이게 원점으로 오게 돼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원래 요 fx 그래프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우선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좌표평면상으로 오자면 자, 요 fx 그래프를 바로 f0만큼을 빼버리면 자, 요 f0만큼 빼서 여기 자, 0, 요 f0이었던 게 0,0으로 오게 돼 있다는 거야. 이해가시죠? 여기가 0, f0인데 여기서 f0만큼을 빼버리니까 이게 요 점이 0,0으로 평행 이동해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가 오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는데 어디만 그려야 돼요? 그렇지 y축 왼쪽만 그려야 되니까 요렇게 함수 중에서 여기까지만 그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여기는 살짝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요. 자 이거 그린 거예요. 됐죠? 자 근데 P가 2일 때 어떻게 미분 가능하게 됐을까 라는 걸 좀 확인해 보세요. 자 fx를 어떻게 한 거냐 그러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p만큼 그 y축 방향으로 자 마이너스 fp만큼 평행 이동한 건데 실제로 p가 2일 때 라고 한다면 얼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까? 라고 하면 지금 자 x축 방향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즉 여기가 원래는 2, f2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근데 p에다가 2 대입해 보시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 마이너스 f2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한 거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요 점이 어디로 오게끔 요만큼 평행 이동하면 0,0으로 오게끔 그래서 여기 0,0에다가 갖다 붙이면 요 그래프 있죠. 요 그래프를 그대로 여기다가 여기 미분계수 0이죠. 여기도 미분계수 0이죠. 여기서 끊었으니까 그럼 여기서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상태인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요게 요 파란색으로 한 게 요 부분이 평행 이동해서 여기가 원점으로 평행 이동한 거고요. 마찬가지 P가 2일 때는 요 그래프가 그대로 갔다가 여기서 붙어서 미분 가능하게 된 거다. 그래서 이건 P가 얼마일 때라고요? 2일 때를 갖다 붙여서 니은이 성립하는 상황이었던 거야. 미분 가능한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P가 2보다 크거나 같다. P가 2인 건 했고요. 그럼 2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바로 여기가요. 자 P를 보시면 실제로 지금 상황상 요만큼 요 그래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갔나요? 자 P, 라고 했을 때 P가 2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여기가요. P, FP라고 볼 수 있겠죠. P가 2보다 클 때는요. 그러면 2보다 오른쪽에 존재할 테니까요. 그래서 요 점이 지금 요렇게 평행 이동하면 요 점이 0,0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평행 이동해서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돼요. 물론 미분 가능하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P가 2보다 클 때에 해당되는 그래프 개형이 되겠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gx라는 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파란색과 p가 2일 때는 요 빨간색 이렇게 되는 건데 p가 2보다 클 때는 요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된 그래프라는 거죠.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정적분 값을 예측할 수 있어요. 즉 뭐냐, 요 빨간색 보세요. p가 2일 때 보시면 자, 요 파란색하고 요 빨간색을 갖다 붙인 거죠. 요거는 여기가 변곡점이고요.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의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선과 요 선은 대칭인 상황이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걸 갖다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요 둘은 대칭인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적분을 하면 정적분 값이 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이 언제 p가 2일 때는 요 값이 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노란색으로요, p가 2보다 커지면 정적분 값이 어떻게 돼요? 이 양수 쪽이 더 커지죠. 음수 쪽은 그대로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p가 2보다 클 때는 요 값이 양수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 이상이니까 0 이상이 된다라는 거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평행이동한 요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4번은 바로 5번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점화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째 항이요, 절대값이 1 이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의 범위에 따라서 세 범위로 나눠져 있고요. 그때 각각 점화식이 서로 달라서 그 다음 항을 이렇게 가보는 문제가 되겠는데, 제5항하고 제6항의 합이 0이다. 그리고 제5항까지 합이 양수입니다. 라는 거를 이용해서 첫째 항이 될 수 있는 걸 다 골라봐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합이 양수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항들이 양수일까 음수일까 이런 것들을 좀 추론하는 게, 즉 부호를 먼저 좀 추론해 보았으면 좋았을 만한 문제였다라는 거거든요. 잠깐 봐볼게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요거를 한번 보면 an이 요 범위일 때 an 플러스 그 다음 항은 범위가 어떻게 될까를 좀 한번 추론해 보면 좋아요. 왜? 부호 때문에. 그래서 요거 가지고 마이너스 2an 마이너스 2의 범위를 구해보자면, 자, 마이너스 2를 각 변에 곱하고 마이너스 1을 다 더할 겁니다. 오케이. 근데 마이너스 1 곱하니까 부동항이 바뀌겠죠. 자, 우선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하면 1이에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되고요. 자,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2죠. 2에서 2 빼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나와서, 자, an이 요 범위일 때는, 자, 그 다음 항은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거 좀 한번 볼게요. 자, 마이너스 2분에서 2분의 1까지의 범위가 되겠는데요. 2an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 두 배를 해버리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다 이렇게 될 텐데, 자, 여기서요 우선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즉 마이너스 2분의 1에서요 an이 0까지 범위하고, 자, 0에서부터 an이 2분의 1까지의 범위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2an 그게 an 플러스 1이죠. 2배 하면 이게 됐어요. 2an이요. 자, 그러면 2배 하면 마이너스 1 그리고 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자, an이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음수, 혹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부터 0까지, 하여튼간 우리가 음수일 때는 그 다음 항은 결국에는 음수가 나오는구나, 즉 정확하게는 0 이하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an이 0 이하이면 그 다음 항도 0 이하로 나오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부호 때문에 이 추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 0서부터 2분의 1까지 양수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고 2an 그게 an 플러스 1이니까요 각 변에 이제 두 배를 했습니다. 그럼 0서부터 1까지 양수니까 양수가 나오네 라는 건데, 정말 이것도 그런지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다가요 an 있는데 마이너스 2an 더하기 2의 범위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 곱하고 2 더할게요.
자,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하고 그러면 마이너스 1 거기다 2 더하니까 1이 되겠죠. 그럼 부동항 바뀌겠고요. 자,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하고 2 더하면 0이 되네요. 이렇게 되면서 역시나 양수가 나오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요 두 조건을 통해서 정확하게는 an이 0 이상이면 an 플러스 1도 0 이상으로 나오는구나. 됐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 첫째 항 자체가 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첫째 항이 0 이하면 둘째 항도 0이야. 그러면 셋째 항도 0이야. 넷째 항도 0이야. 그래서 만약 첫째 항이 0 이하일 수가 있는가 라고 한다면 그럴 수 없다. 이해하시나요? 첫째 항이 0 이하면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 전부 다 0 이하고 0 이하를 다 더했을 때 양수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첫째 항이 0 이상이었고 0 이상이고 그러면 모든 항, 지금 모든 항은 다 0 이상인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항, 첫째 항부터 지금 다섯 번째 항까지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전부 다 0 이상에 해당되는 값을 갖는 애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음수 영역은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저만식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게 걸러져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범위 추론을 좀 해야지 좀 더 수월해지는 문제였습니다. 이 생각을 좀 하기가 쉽지는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해서 요 두 점화식 가지고 그냥 쭉 이제 우리가 늘상 하듯이 연산을 좀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해볼 텐데 제6항하고 제5항 사이의 관계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건 바로 그냥 대입해서 해보셔도 되고요. 바로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5항이 0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앞서서 봤듯이 제5항이 0 이상인 상황이면 제6항도 0 이상이에요. 그쵸? 그 다음 항도 그렇다. 근데 0 이상을 두 개 더해서 0이 되는 경우는 둘 다 0인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제5항도 0이고요. 제6항도 0이다 라는 거. 여기다 대입해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제5항이 0인 거 가지고 이제 역으로 역산을 해줄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5항 여기서 이게 0입니다. 해서 이제 파생이 되는 거야. 자, 제4항, 제3항 이렇게 해서 이제 거꾸로 역산할 거예요. 그러면 0일 때 한번 거꾸로 가보죠. 자, 여기다 0을 한번 대입해 볼 거예요. 그쵸? 이게 0일 때. 자, 그러면 요 값이 얼마일까? 이게 제4항이 되겠죠? 제5항이 0일 때 제4항은 얼마일까? 그러면 제4항은 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 값이 0이 되거나 자, 이렇게 쓰면 또 헷갈릴 수 있겠네요. 자, 여기가 2A4라고 저는 쓴 거예요. 이게 A5라고 쓴 거고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A4 더하기 2라고 쓴 거입니다. 자, 그러면 2A4가 0이니까 A4가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이 되고요. 자, 요 값이 0이 되려면 A4는 얼마예요? 1이 되는 거 확인되죠? 그래서 A4 제 사항이 될 수 있는 거는 0과 1이다. 그래서 요 값이 그 다음 항이 0일 때 그 앞에 항이 될 수 있는 거는 0 또는 1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영도처럼 연결을 해볼 겁니다. 얘가 0이거나 또는 1이거나 이렇게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제3항을 추론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다 계속 대입할 거예요. 여기다가요. 자, 제3항을 구해보겠다. 그러면 같은 방식이라 그냥 바로바로 해도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제4항으로 바꾸고요. 여기는 2A3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A3 더하기 이렇게 해놓고 제4항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 제3항이 앞서도 해봤지만 여기가 0일 때는 뭐라고 나왔어요? 0 또는 1 나왔었죠. 그래서 제3항 구해보면 여기가 0 또는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건 당연할 거야. 앞서도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 뒤에 항이 0이면 그 앞에 항은 0 또는 1이 나온다는 이미 했던 연산이니까 이거는 이제는 할 필요가 없고요. 사실은 뭘 해주면 되죠? 그쵸? 제4항이 1일 때 해주면 됩니다. 1일 때. 그러면 제3항이 될 수 있는 건 2분의 1이거나요. 제3항이 될 수 있는 거 보자면 자, 요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얼마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냐? 그러면 해보면 계산 좀 해볼까요? 마이너스 2A3 2 이항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군요. 2분의 1. 그래서 둘 다 그냥 2분의 1 나온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좀 파생되는 걸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앞서 0이 그 다음 항이면 그 앞에 항은 0 또는 1이었으니까 이게 0 또는 1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이 됐겠고요. 자, 그러면 1이면 그 다음 항은 뭐가 나오냐 라고 했을 때 그 전항이죠. 사실은 그 전항은 무조건 2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2분의 1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됐네요. 그리고 어차피 2분의 1은 이 구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건 성립하지 않고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제 또 지워놓고, 자, 이제 요 파생되는 것들을 이제 또 쭉 수영도처럼 나열을 좀 해볼 텐데요. 자, 여기는 뭐 이미 끝났습니다. 0이면 그 다음 뭐라고요? 아까 0이면 그 전항은 0 또는 1이니까 여기 0 또는 1이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이 되겠고, 이게 정정 제2항이죠. 자, 그러면 제2항은 뭡니까? 그러면 또 0일 때는 그 앞에 항은 0 또는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파생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이면 무조건 2분의 1 나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1이면 여기는 무조건 2분의 1 나온다라는 거. 자, 여기 1이면 그 앞에 항은 2분의 1 나오겠죠. 그럼 이제 2분의 1이면 그 앞에 항은 뭘까를 봐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이면 앞에 항은 뭘까? 자, 그러면 요 앞에 항 구해볼까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2a1이라고 놓고 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이너스 2a1 더하기 이렇게 놓고, 자, 두 번째 항이 2분의 1일 때 그 앞에 항 제1항을 구해볼게요. 자, 이거 풀어보시면 a1이 4분의 1이죠. 4분의 2 구간 만족하네요. 자, 이거 풀어볼까요? 마이너스 2a1 2항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첫째 항이 4분의 3이 나오네요. 그래서 4분의 3도 요 안에 들어가네요. 아, 둘 일이 되네. 2분의 1이 그 다음 항이면 그 앞에 항은 4분의 1 또는 4분의 3이 될 수 있어요. 됐죠? 이거 그냥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그래서 얘는 4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파생돼서 4분의 3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2분의 1 그 앞에 항은 4분의 1이 되거나 아니면 4분의 3이 되거나. 됐죠? 자, 이제 4분의 1에서 또 4분의 3에서 파생되는 것만 해보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풀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색깔 또 달리해서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지금 4분의 1 넣었을 때 요 값이 될 수 있는 건 뭘까? 요 an 될 수 있는 거 생각해 보시면 얼마예요? 바로 8분의 1이 되거나, 아니면 요거 그냥 바로 계산할게요. 자, 마이너스 2an 그리고 2 넘어가면 마이너스 4분의 7인가요? 그쵸? 4분의 1 빼기 2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8분의 7 이렇게 나오네요. 즉 4분의 1이 그 다음 항이면 그 앞에 항은 8분의 요 구간 만족하죠. 8분의 7 이것도 만족합니다. 그래서 4분의 1이면 여기서 8분의 1이 나오거나 아니면 8분의 7이었거나 이렇게 두 개가 가능해요. 자, 이제 4분의 3인 것만 하나 해주면 끝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하나 해볼게요. 자, 여기가 만약 그 D항이 4분의 3이면 그 앞에 항은 뭘까? 이건 할 필요 없었죠? 자, 2로 나눠보면 8분의 3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 이항하면 마이너스 2an, 그 다음에 2 이항하면 4분의 마이너스 5인가요? 자,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8분의 5네요. 그래서 8분의 3 주어진 구간 만족하고 8분의 5도 만족해요. 자, 그래서 8분의 3 또는 8분의 5가 나오네. 그래서 여기면 8분의 3 또는 8분의 5 이렇게 해서 수영도처럼 제1항이 될 수 있는 걸 쭉 봤어요. 쭉 봤습니다. 자, 근데 주의하실 거는 00000 이건 안 되겠어. 5개, 5번 제5항까지 합이 양수여야 되니까 이 경우는 안 되겠고요. 그 다음 항들은 다 되겠네요. 그래서 1, 그리고 2분의 1, 4분의 1, 4분의 3, 8분의 1, 8분의 7, 자, 그 다음에 8분의 3, 8분의 5까지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 8개의 숫자가 바로 제1항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모두 합해 보시면 됩니다. 자, 다 더해보면요 2분의 9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분의 9 나와 있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산하는 바로 점화식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답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문항입니다. 자, 로그 연산이 되어 있고 로그 2에 100, 자, 그리고 자, 5의 제곱인가 로그 2에 25 이렇게 되겠죠. 로그의 뺄셈은 진수의 나눗셈이어서요.
자, 25분의 100이니까 4 이렇게 되어 있고요. 로그 2의 4, 2가 되겠네요. 그래서 2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7번을 보겠습니다. 자, 도함수가 나와 있는데 F형이 3이다. 이거 가지고 우리는 원래 함수 부정적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2x의 4제곱 마이너스, 자, 4의 x 세제곱 더하기 7x가 되어 있고요. 적분상수 c가 있는데 그게 3이라고 주어진 것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다 F1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겠고요. 자, 계산하면 8 나오는 거 확인이 되네요.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8번 문제예요. 자,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수열의 합이 주어져 있는데, 자, 우리는 이 둘을 더해주면 되겠죠. 첫 번째 기억, 두 번째 니은이라고 한다면 요 두 식을 더해 볼 겁니다. 자, 더해 보면 어떻게 되냐? 빼보는 게 좋겠군요. 그래, AK가 소거되려면 빼는 겁니다. 정정할게요. 자, 그래서 요 식을 빼겠다 이거죠. 이렇게 된 식에서요, 지금 좌변끼리 뺀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45에서 3 빼니까요 42가 되겠죠. 그래서 요 K가 1에서부터 10까지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요 안쪽에 있는 요 식을 계산할 수 있는데 AK 빼기 AK는 소거되겠고요. 2BK에서 BK 더하는 거니까 3BK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은 앞으로 나오겠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양변에 3으로 나눠주세요. 3으로 나눠주면 다음같이 14가 바로 BK의 수열의 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이렇게 시그마 성질에서 분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같이 분리가 가능하고요. 자, 연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값이 14가 되겠고요. 2분의 1을 10번 더해봐라.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0이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9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9가 정답이 돼요. 자, 그 다음 이어서 19번 문제 볼게요. 자, 3참수가 주어지고 0에서 4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F'A 미분계수가 같게 되도록 하는 이 A 값을 구할 텐데요. 자, 우선 평균 변화율부터 구해보자고요. 자, 평균 변화율 정의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해 줄 수 있겠고요. 분모는 4고요. 자, F4 해서 요 X에다가 4 대입해서 보시면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0은 0이겠네요. F0은. 그래서 요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F'A를 구해볼 텐데 도함수 구해보면요. 3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5 여기다 A 대입하면 되겠죠. 3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5가 돼요. 이 값이 평균 변화율 마이너스 3과 같다라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요 A 값, 자, 요 구간 안에 둘 다 들어있기만 한다면 바로 그냥 두 군의 곱으로 해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지만 좀 확인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서 확인하셔도 되고 뭐 그래프의 특징을 통해서 확인하셔도 상관없는데요. 근해 공식 써보면요. 자,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이렇게 나와요. 됐죠? 그래서 루트 12 자체가 대략 3.5잖아요. 그래서 분자가 9.5, 그러면 3분의 9.5니까 3.5에서 요 안에 들어가죠. 자, 6 빼기 3.5 그러면 2.5잖아요. 그래서 3분의 2.5도 요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요 A 값 두 개, 자, 요 2차 방식의 두 근이 모두 요 구간 안에 들어가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값이니까 여기서 그냥 두 근의 곱을 물어본 거야. 근각에서 관계에서 3분의 8. 그게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분의 Q가 되겠고요. PQ 더하는 거니까 3하고 8 더해서 11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20번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자, fx가 3참수 주어지고요. x에 대한 방정식이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k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방정식의 근의 개수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뭐 할 거냐? 자, 그래프 그리기 편하게 요 K만 남겨놓고 6x는 이항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 식에서요. fx 그리고 fx 플러스 x의 절대값 빼기 6x 이렇게 보고요. 요 좌변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볼 겁니다. 그래서 요 좌변에 있는 거요. 요만큼. 자, 이렇게 볼까요? 자, 요 좌변 그래프를 쌤이 이제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 텐데요. 자, 요 식을 그냥 hx로 놓고 한번 그려볼게요. gx로 놓을까요? gx 따로 쓴 게 없으니까 이거 gx로 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 gx 식을 이제 구해봐야 되는데 식을 구하는 데 있어서 포인트는 당연히 절대값을 벗겨주는 거야. 그래서 fx 더하기 x가 양수일 때하고 음수일 때가 언제인지를 봐야 되죠. 그래서 fx 더하기 x만 따로 한번 식을 구해보시면 여기다 x 더하는 거잖아요. 자, 다음과 같이 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x 더하면 11x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언제 양수고 음수일까 라는 거를 봐야 되니까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돼요. 부호 판단하기 위해서. 그럼 2분의 1 x로 묶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22가 되죠. 자, 근데 여기서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고요. 요 2차식을 확인해 보시면 얘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 자, 9에다가 우리는 13 더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항상 양수죠. 얘는 항상 양수예요. 그러면 요 식이 언제 양수냐 음수냐는 거는 요 x가 좌우하겠죠. 요건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그 결국에는 x가 양수일 때냐 음수일 때냐 이렇게 나누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은 구간이 지금 x가 0 이상일 때냐 0보다 작을 때냐 요게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겠고요. 자, 0 이상이면 요게 양수죠. 지금 요 식 보시면 알겠지만 양의 값이니까 그대로 절대값 없이 나오면 2fx. 자, x인데 6x 빼니까 빼기 5x. 요게 지금 함수식이고요. 자, x가 0보다 작으면 요게 음수니까요. 바로 마이너스 붙여서 fx 마이너스 fx 사라지고요. 마x 마 6x니까 마 7x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요 gx식을 다시 한번 좀 깔끔하게 좀 보겠습니다. gx라는 우리가 요 좌변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데 요 fx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 2배 하면 되겠죠.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자, 요 10x가 2배 하니까 20x인데 거기서 5x 빼는 거니까 15x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됐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x가 0 이상일 때의 식이 되겠고요.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7x 이걸 그려볼게요. 됐죠? 그래서 요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잠깐 해보자고요. 미분해 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15가 됩니다. 그래서 미분에서 0되는 극대극소를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자, 얘가 인수분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x가 1과 5에서 극값을 갖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G1도 한번 구해보세요. G1 구해보면 7 나와요. 여기다 1 대입하시면 그 G5라는 값, 극값이니까 한번 구해보시면 여기다 5 대입해보시면 마이너스 25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됐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자, 그래프 그려보자면 다음과 같이 좌표 평면상이요. 잠시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됐고요. 요 3차 함수를 그려볼 텐데요. 자, 1,7 이게 바로 극대가 되겠죠. 그래서 1,7 이렇게 극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 적당히 그냥 체크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극소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0,0 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개형을 보자면 이런 식의 개형이 되는 거. 자,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이런 식의 개형이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7x가 y축 왼쪽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요 그래프 그려보면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7짜리 요렇게 되는 1차 함수가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린 게 뭐냐? 그러면 쌤이 이제 y는 gx를 그린 거야. 요거 그린 거야. 요거 좌변. 자,
자, 이제 우변 y는 k 요거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몇 개 만나야 되냐? 서로 다는 4개의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4개의 교점 지나게끔 그어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다 그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여기가 어디냐? 자, 요 4개 만나는데 라고 했을 때 요 y는 k라는 거는 요 극대인 7보다 아래 거야죠. 7에 그으면 3개 만나니까. 자, 그리고 누구냐? 요 y는 0에 그었을 때 또 3개죠. 그거보다 위쪽이다. 그래서 요 k라는 거는 0보다는 위쪽에 그어야 되고 7보다 아래쪽에 그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야지 4개의 근이 나옵니다. 자, 정수 k라고 했으니까 1서부터요 바로 6까지가 되어 있고요. 1서부터 6까지의 합을 구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정답이 21이 됩니다. 자, 20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 21번 문제로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네. 자, 보면요. 지수함수하고 로그 함수가 나와 있고요. 요 1차 함수가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로 나와 있어. 자, A하고 B가 있고 지금 보시면 요 AB 길이가 2루트이다 라는 조건 하나가 있고요. 이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겁니다. 즉 밑변이 주어졌으니까요. 우리는 높이만 구해보면 되는데 높이 구하려면 주어진 요 직선이 있기 때문에 자, C 좌표만 알아낼 수 있다면 우리가 바로 요게 C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 요게 바로 높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당연히 구해낼 수 있는 것이죠. 됐죠? 그래서 요 CH 요 길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즉 C좌표를 구해볼 거예요. 뭘 이용해서 요 2루트2라는 길이를 이용해서요. 그러려면 여러분은 뭘 봐야 되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역함수를 떠올려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역함수 떠올리면 y는 x라는 선을 한번 그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y는 x를 쭉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그으면 되겠죠? 자, 볼게요. 자, 이게 y는 x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지수함수의 로그함수는 어떻게 되냐? 자,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냐? 그럼 밑은 그대로 a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 뒤에 플러스 0이 생략되어 있죠? 그러면 자리 바뀌면서 뭐 바뀌니까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이거 역함수가요. 됐나요? 그래서 이 함수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a라는 게 지금 여기 있잖아요. 한번 봐볼게요. 자, 요 길이 그대로 대칭하는 거니까 이렇게 똑같이 와가지고 같은 길이만큼 요 a에 y에 대칭한 a 다시라는 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또 c도 이렇게 와서 여기에 c 다시라는 점이 있다고 했을 때요. 요 길을 쭉 연결하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yx가 이렇게 연결하면 이런 식의 그래프 개형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기 요 바로 역함수인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뭘 확인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요. 자, 요 a-에서부터 요 b까지 요 봐봐요. ab 길이가 지금 2루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요 함수를 가는데 어떻게 평행이동했나를 봐보세요. x대신에 x-1 대입했으니까 x방향 얼마만큼? 1만큼. 자, 요 1이 사라졌죠? 그래서 y축방향으로 그래요. 바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구나 라는 거예요. 즉, 요 로그 함수 곡선이 오른쪽으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내려가면 요거하고 완전히 포개어진다는 거니까 요 a-가 b에 가서 포개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요게 요렇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리고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완전히 포개어지는 상황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는 거 확인이 되죠. 그래서 요 길이 보이십니까? 자, 여기 빗변 길이는 얼마냐라고 했을 때 요 길이로는 1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부호 쓴 거는 아래로 마이너스 1만큼 내려왔다는 거고 길이로는 1입니다. 1대 1대 루트이니까 요 길이가 루트인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AB 길이가 2루트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바로 여기가 루트이면 A에서 A 다시까지 길이가 얼마? 루트 2인 거 확인이 되죠. 그럼 역시나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니까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 만들어 보면 되겠죠. 이렇게요. 됐습니다. 자, 그럼 1대 1대 루트이니까 요 길이가 역시나 1이고요. 요 길이가 1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가지고 이제 A 좌표는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요 점을 구할 수 있죠. 요 점이요. 즉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하고의 교점이 여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칭인 거고요. 됐습니다. 자, 이거 연립해서 풀면 요 점이 나오겠습니다. 자, 2x가 4니까 x는 2가 되면서 요 점이 2,2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a라는 점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요렇게 직각삼각형 조그만 거 비금치고 있는 거 만들어 보면, 자, 요거 요 절반이니까 2분의 1, 요 한 변 길이가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a라는 점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2,2에서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y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평행 이동하면 나오겠죠. 2분의 1, 2분의 1이요. 그래서 2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더해주면요 바로 2분의 3이 되겠고요. 자, 2에다 2분의 1 더하니까 2분의 5 이렇게 해서 a좌표가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됐어요. 자, a좌표가 나왔으니까요 이거를요 우선 요 주어진 식에 대입을 좀 해볼게요. 즉 y는 a의 x-1승이라는 요 지수함수가 2분의 3, 2분의 5를 지나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 a의 2분의 3 대입하면 2분의 1승, 요게 바로 2분의 5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양변 제곱하면 a가 4분의 25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됐죠? 그래서 주어진 함수는 다시 한번 보자면 4분의 25의 x-1승 이렇게 되고요. c는 y 절편입니다. 그래서 x에 0 대입하면 나오겠죠? 자, 그러면 c가 x에 0 대입하면 4분의 25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25분의 4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됐네요. 그래서 결국은 c좌표 구했으니까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c좌표까지 나왔고요. 그러면 좀 깔끔하게 이거 좀 지워볼게요. 이제 다 필요가 없고요. 여기까지 구한 거는 이제 상관이 없고, 결국 이제 c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결을 해본 거잖아요. 자, 앞서 봤듯이 요 높이만 구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요 C점에서요 요 직선까지 x 더하기 y 빼기 4는 0이다 이렇게 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D라고 해서 써주면 돼요. x계수 y계수 제곱해보니까 루트 2가 되겠고요. 자, x에 0 대입하고 y에 25분의 4 대입해서 다음과 같이 절대값까지 씌워주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거리 구해보면 25 루트 2분의 96이 나오는 거 확인이 됩니다. 요 높이가요. 자, 그럼 삼각형 넓이를 구해보자 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자, 요 밑변은 2 루트 2라고 앞서 줬었죠. 그래서 밑변 곱하기 우리가 구한 요 높이요. 다음과 같이 계산해주면 되겠고요. 루트 2 루트 2 약분하고 2 약분하고 25분의 96이 되네요. 자, 문제에서 50S를 구해보자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50 곱해보면요 96의 2배 192가 나오는 걸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192구나 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21번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자, 이제 22번 문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문제 보시죠. 최후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있고요. 참수 gx가 정의되기를, 자, 요 3차 함수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3차 함수가 되겠죠. 3차 함수 곱하기 극한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극한값은 말 그대로 상수예요. 어떤 값이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 값이 얼마일까? 요 평행 이동한 3차 함수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하겠다라는 건데 이 숫자를 좀 파악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자, 요거요. 요 극한값만 따로 빼가지고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조값이 얼마일까 라고 했을 때 h가 0 뿔로 갈 때요. 자,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절대값 함수, 즉 fx의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 3차 함수에 절대값을 씌운 함수를 볼 텐데 이미 gx는 써먹었으니까 이거 hx라고 잠깐 놔보도록 할게요. 그럼 3차 함수를 x축 아래 부분 뒤집어 올리는 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시죠? 자, 그랬을 때 얘가 지금 의미하는 거는 h분의, 자, 요게 h 함수에다가 x 플러스 h 대입한 거니까 h x 플러스 h가 돼 있고요.
자, 요 뒤에 있는 거는요, 여기 x자리 x-h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자, 이제 꼴을 좀 맞춰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떻게 되냐? 자, 리미트 h가 0뿔로 갈 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요, h분의, 꼴을 좀 맞춰 보면요, x 플러스 h 빼기 hx 이렇게 해주고요. 자, 빼기 hx는 저희가 마음대로 한 거니까 더하기 hx 한번 해줄 텐데,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마이너스에 지금 분자에 이렇게가 남아 있잖아요. 요거요. 자, 마이너스 fx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hx 이렇게 하면 요 플러스 hx에서 사라지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hx만큼 빼고 더하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식을 분리해 준 거고요. 자, 그러면 리미트도 분리해서 이렇게 리미트 하나 쓰고, 리미트 그냥 바로 분리해서 쓰겠습니다. 자, 리미트 h가 0 가까이 할 때인데 요 마이너스 있던 거 여기다 주고요. 리미트 이렇게 분리하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 라고 한다면 요 x라는 포인트에서의 바로 우미분계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h'x인데 뿌리라고 쓰겠습니다. 자, x 살짝 오른쪽에서의 우미분계수고요. 자, 얘는 뭐냐, h가 0뿔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마h라고 됐으니까 x 살짝 왼쪽에서의 미분계수요. 즉 h'x 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란 포인트에서의 우미분계수와 자미분계수, 즉 요 3참수를 뒤집어 올린 절대값 함수에서의 우미분계수, 자미분계수의 합을 뜻하는 값입니다. 요게 값이요. 자, 그러면 요 값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라고 우선 3참수 그래프 개형에 따라 좀 달리 나올 거 아니에요. 3참수 그래프 개형을 좀 추론해 보도록 할 텐데, 봐보세요. 가장 흔한 그래프부터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그래프의 모습부터 한번 볼게요. 만약에 3참수가 이렇게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최고차원계수 1인 이런 3참수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고요. 요 값이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 감마라고 한다면 사실은 뒤집어 올린 함수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자, x축 뒤집어 올리면 이런 식의 그래프 개형이 나오겠죠. 이런 식의 개형이 나올 겁니다. 이게 지금 fx의 절대값 씌운 hx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됐죠? 자, 그럼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가 아닐 때를 우선 봐야 될 텐데 어디냐? 그냥 일반적인 요런, 여기가 지금 x였다라고 한번 잡아보세요. 이런 데가 x였다라고 잡으면 어떻게 나올 거냐라고 했을 때 x에서의 우미분계수나 자미분계수나 어때요? 같죠? 미분 가능한 곳이니까요. 아, 그래서 요거는 그냥 h'x의 2배겠죠. h'x, h'x 더한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 h'x에 해당되는 요 값, 즉 요 미분계수의 2배에 해당되는 값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야. 뭐가 아니면 알파, 베타, 감마라는 요렇게 요 x축과의 교점이 아니라면. 근데 x축과의 교점인 알파, 베타, 감마에서는 어떻게 되냐라는 걸 한번 보자고요. 만약에 x가 알파, 여기다가 지금 x의 알파 넣어서 알파에서의 요 값을 한번 구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x의 알파 넣으면 알파에서의 우미분계수, 자미분계수잖아요. 여기서 알파에서의 우미분계수는 이렇게 요 접선의 길이가 되겠죠. 알파에서 자미분계수는 요 접선의 길이가 되겠죠. 이해갔나요? 근데 이거를 뒤집어 올리기 전에 생각해 보시면 알파에서의 미분계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미분계수. 알파에서의 우미분계수는 기존에 있는 이 접선의 기울기하고 같을 거고요. 이 알파에서의 좌미분계수는 요거를 뒤집어 올리면서 부호만 바뀌겠죠. 요 접선의 기울기가. 이해가셨나요? 요게 부호만 바뀌어서 이렇게 뒤집어질 테니까요. 결국은 요 우미분계수나 좌미분계수나 어떻다? 부호만 다른 값이다. 부호만 다른 값. 부호만 다른 값을 더하면 얼마?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0이 나온다는 거야. 아, 그럼 베타도 마찬가지겠네요. 감마도 마찬가지 원리로 해서 x가 알파, 베타, 감마. 즉 요런 포인트는 뭐예요? x축과의 교점. x축과의 교점에서는 요 값, 쌤이 밑줄 그은 요 극한값이 얼마 나온다? 0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알파, 베타, 감마가 아닌 포인트.
여기가 아닌 다른 구간, 즉 미분 가능한 구간에서는 얼마? 그 미분 계수의 2배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나 또 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굳이 얘기하자면 0이 나오는 데가 또 있죠. 그게 뭐냐면 극대극소 포인트 얘기하면 돼요. 즉 여기가 지금 m과 n이라고 놓는다면 m에서 극대, n에서 극소죠. 그러면 뒤집어 올라가도 m에서 극대, n에서 극대잖아요. 요 극값인 포인트에서는 당연히 요 미분계수 자체가 0이니까 0의 2배여도 0이겠죠. 그쵸? 그래서 자 여기다가 지금 그냥 m과 n일 때 여기다 놓으셔도 돼요. m과 n일 때는 여기다 놔도 되고 여기다 놔도 돼요. 어차피 0이니까 상관없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냥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요.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다면 아 결국엔 요 밑줄근 값이 될 수 있는 건 두 가지 케이스구나. 이런 식으로 x축과의 교점인 요 x포인트, fx가 x축과 만나는 점인 그 x값에서는 요 극한값이 얼마 나와요?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밑줄근 요 극한값은 그 알파 베타 감마 교점이 아닌 데서는 그 x값에서의 미분계수의 2배가 나온다 라는 거를 보시면 돼요. 이해갔죠? 요런데요. 요런데 2배가 나온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gx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gx가 지금 무엇인가 라고 보면 자 f의 x-3 역시나 3차함수 평행 이동한 3차함수입니다. 3차함수에다가 요 값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간을 좀 나눠 볼게요. 즉 gx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역시나 요거에 따라서 x가 저런 식으로 x축과의 교점에 해당되는 요 g의 함수값은 요 밑줄근 값이 0이 되면서 0 곱하기 f, 그러면 f가 뭐든 상관없이 0이겠죠. 자 근데 알파 베타 감마 즉 x축과의 교점이 아닌 포인트에서는 요 값이거든요. 여기다가 f x-3에서의 함수값에다가 요거 이 h'(x를 곱한 값이 여기서의 함수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제 가조건을 볼 텐데요. g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면 될까 라고 했을 때 자 요건 3차 함수고요. h라는 거는 우리가 뒤집어 올렸어도 여기 미분 가능한 포인트들이잖아요. 알파 베타 감마가 아닌 곳은 전부 다 미분 가능한 거여서 이것도 미분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 2개 곱하니까 당연히 미분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즉 연속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려면 요 알파 베타 감마에서만 연속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알파 베타 감마에서 gx의 함수값이 0이니까요. 요 극한값이 0이 나오면 돼요. 자, x가 알파로 가까이 갈 때 요 값이 0이 나와야 된다. 베타로 가까이 갈 때도 요 값이 0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거든요. 이해 갔습니까? 그럼 봐봐요. 자, 알파에 가까이 갈 때 이게 0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 알파로 가까이 갈 때 fx-3 곱하기 2h'x라는 요거의 극한값이 0이 나와야 돼요. 그쵸? 그래야지 연속이니까요. 자 보시면 f 알파 빼기 3 그리고 곱하기 2의 h 프라임 알파라고 했을 때 이게 0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렇다면 우리는 f 알파 마이너스 3이 0이거나요. f 알파 마이너스 3이 0이거나 이렇게 되거나 자 아니면 h가 알파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거나 그런데 뭐 알파에서는 지금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쵸? 요 값은 어차피 우미계수 자미계수 다르기 때문에 요게 0이 되려면 요 값이 0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걸 만족해야 되는구나. 즉 알파뿐만이 아니겠죠. 베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베타에서도 요 값이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연속이려면 감마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성립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fx-3에다가 알파 베타 감마를 대입했을 때 0이어야 된다는 거죠. 즉 요 평행이동한 3차 함수가 x축에서 알파 베타 감마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건데 이해하셨나요? 기존의 알파 베타 감마에서 만나던 거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행이동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 값들이 만나는 값이 알파 베타 감마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는 성립하지 않겠다. 어떤 게요? 이렇게 x축과의 교점이 3개인 것들은 성립할 수가 없구나. 연속이 될 수가 없구나 라는 거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됐습니까? 될 수가 없네요 이게. 그러면 x축과 세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구나. 이제 개형을 바꿔보면 되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그 다음 개형으로 가보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개형으로 가볼게요. 그 다음 개형이 뭐냐 그러면, 자, x축과 이제 세 점에서 만나지 않으니까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를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볼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fx가 있고요. 자, 알파에서 접하고요. 베타에서 만나는 이런 개형이 있다라고 한번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볼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 알파, 베타에서요. 마찬가지 여기 함수를 좀 바꿔보면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자, 역시나 마찬가지 알파, 베타에서는요. 0이 될 겁니다. 같은 원리에서 알파에서의 우미분계수, 자미분계수인데 알파는 어차피 지금 극값이니까 즉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0 되는 거 확인이 되고요. 베타에서도 마찬가지. 앞서 같은 원리로 자, 이거 뒤집어 올렸을 때 우미분계수, 자미분계수의 합이 0입니다. 그래서 0이 되는 포인트가 알파, 베타가 되겠고요. 자, 알파에서는 어차피 이 미분계수가 0이니까 우리가 굳이 얘기하자면 딱 베타 요 교점에서만 이렇게 따로 보면 되겠고, 자, 여기는 베타가 아닐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갔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아래 것도 좀 바꿔보자면 요 구간이요. 이제 요 그래프의 개형에서는 자, x가 베타일 때가 gx가 0이 되고요. x가 베타가 아닐 때는 주어진 요 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역시나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려면 베타에서만 연속이면 되는 거니까 베타에서의 요 극한값이 0이면 돼요. 자, 요게 베타에서 0일 수는 없죠. 그래서 요 값이 0이면 됩니다. 즉 f 베타 마이너스 3이 0이면 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해 갔습니까? 즉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그 그래프가 요 베타를 지나면 되는 거죠. 여기다 베타 지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되냐? 이걸 만족하려면 생각해 보셨습니까? 얘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는데 베타 대입해서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요 알파를 3만큼 평행 이동해서 즉 요렇게 그래프의 개형이 나오는 거죠. 자, 요걸 평행 이동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요렇게 알파가 3만큼 와서 베타로 오고 요렇게 요게 지금 f의 x-3인 거야. 이해 갔나요? 여기다가 베타를 넣으면 요 식을 만족하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연속이다를 만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서로 다른 내실근 gx가 0이다 라는 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0이 되는 거. 즉 gx가 0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베타가 아닌 구간에서는 fx-3이 0이거나 또는 h'x가 0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리고 베타에서는 기본적으로 0이 되는 거니까요. 요거의 근을 보자면 x는 베타입니다 라는 거 하나. 자, 그 다음에 요 평행 이동해가지고 0 되는 포인트라고 한다면 요 베타도 있지만 요건 뭐야? 자, 요 베타가 또 3만큼 간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3만큼 간 거다. 그래서 여기가 베타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베타라는 거 하나,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거 베타 더하기 3 하나, 그리고 미분에서 0 되는 거. 자, 원래 주어진 함수가 여기 있죠. 그러면 hx라는 함수를 한번 볼 텐데요. 노란색을 보자면 뒤집어 올리시면 돼요. 살짝만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뒤집어 올린 함수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거는 요 알파하고 어디 여기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파라는 게 되겠고요. 여기 극값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요 극값 되는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요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3등분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요 한 칸이 1입니다. 그래서 2만큼 더한 거니까 요 포인트는 알파 더하기 2라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자, 얘가 0 되는 건 베타 더하기 3이라고 했고 h'x가 0이 되는 건 알파하고 누구요? 알파 더하기 3하고 이렇게 해서 4개의 포인트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 4개가 요 4개입니다. 알파 1, 알파 2, 알파 3, 알파 4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 베타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타는 알파에다 3 더한 거니까. 이해가시죠? 베타는 알파에다가 3 더한 거니까. 그래서 X 포인트를 보시면 알파 하나 하고요. 자, 베타는 알파에다 3 더한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됐네요. 자, 알파 더하기 3하고 베타하고 지금 동일한 거고요. 그 다음 잠깐 볼게요. 네. 여기서 4개의 근이 나와야 되는 거죠. gx는 0이다. 그러면 베타 하나 나왔고 잠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요게 0이 되는 거 지금 베타고 베타 더하기 3 됐고요. 여기서 0 되는 거까지. 자, 볼게요. 알파 더하기 2. 여기 알파 더하기 2를 체크 안 했군요. 그쵸? 얘가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알파고 알파 더하기인데 요거 알파 더하기 2인데 잘못 썼어요. 정정하겠습니다. 여기가 알파 더하기 2죠. 네, 이렇게 해서 4개네요. 다시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써보자면 어떻게 되냐. 자, 알파고요. 자,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2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베타가 알파 더하기 3이고요. 자, 알파 더하기 3에다 3 더하니까 알파 더하기 6. 이렇게 해서 이렇게가 4개가 지금 말하는 요 4개의 값이에요. 그럼 이걸 다 더한 게 지금 7이잖아요. 그러면 4알파 더하기 11. 요게 7이네요. 그래서 알파가 나오기를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fx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 알파에서 접하는데 마이너스 1에서 접하는 거고요. 베타는 여기다 3 더한 거요. 바로 2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fx의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래프 개형이에요. 자, 최고참 계수가 1이다 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중근으로 갖고 2, x-2 각주기는 요게 바로 우리는 fx의 함수식이 되겠고요. 자, 최종적으로 이제 f5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5 대입하면 6의 제곱 36 곱하기 5 대입하면 3이요.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108이 나오는 거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108이 정답이다 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2번 문제까지 풀이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들인데요. 지금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은 쌤이 따로 찍어가지고 별도로 업로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선택 과목 각자 선택한 과목으로 만나서 또 오답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